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주 회동에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창 이후에 남과 북의 대화를 지지할 뜻도 밝혔는데요.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예.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의 기사를 통해서 공개를 됐는데요. 그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 2호기에서 펜스 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실질적인 대화를 했고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 이선 대화와 교류를 뜻하는데요.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한국이 관여하고 한국이 접촉하고요. 그 다음이 미국도 잠정적으로 그 이후 곧바로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건데요.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하세요. 일단 순서를 한국을 먼저 정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잠정적으로는 같이 하겠다. 여기서 잠정적으로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고 참가하겠다는 뜻을 더 강조한 말로 읽히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쌩 깠대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네. 좀 샤이한 성격인가요? 그것보다는 지나치게 뭐랄까요? 고든 성격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외골수라고 해야 하나요? 덕후. 샤이한 성격이면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외교적인 격식은 갖추죠.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했던 뭐 지각이라든가 아니면 개회식 석상에서 보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 측을 외면한 거라든지. 그렇죠. 결례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례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결례를 했을까요? 보여지기는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지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Just showing. 그 부통령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층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보수층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가 필요했겠다. 그리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나 이 북미 관계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는 거죠.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네. 8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8월이라고 지금 예견하셨나요? 예, 8월 15일쯤 있을 것 같고요. 8월 15일이요? 늦어도. 그럼 6월이나 8월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6월 15일이나 8월 15일. 예. 그리고 10월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를 제외한 2인자가 북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방카나 이방카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펜스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인물이 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펜스가 갈 수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 갈 수도 있고. 지금 예견하신 거죠? 그럼요. 셋 중에 하나가 갑니다. 그게 9월 10월 사이에. 그 11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6개월 뒤에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적 사건이 또 6월 초에 일어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큰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 작가를 노려보는 거 봐요. PD도 노려보고. 떼치.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4월입니다. 최대한 압박 그리고 관여라는 대북 정책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압박만 있었어요.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he's from New York. She?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오셨나요? 네. 개념적으로만 보면 동시적인 압박과 관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서야 관여라는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iplomatic engagement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북미 간 조건 없는 탐색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탐색적인 대화가 이런 말이 처음 나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악관에서 이 개인 의견이다. 그렇죠. 개인 의견이다. 그럼 뭐라고 한번 또 디스했죠. 근데 실제로 국무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서는 개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언론에다는. 그래서 뭔가 그것을 전략적 양수겸장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 잘 모르고 서로 디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짜고 친 거죠. 짜고 친 거죠. 틸러슨
뭐 애송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애송이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틸러슨을 탁 밟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틸러슨이 뭐라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내가 틸러슨보다 머리가 좋다. 네. 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죄송합니다. 판사님들 죄송합니다. 부장검사 구속시켰나요? 긴급 체포입니다. 긴급 체포. 어허.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에서 검사를 그것도 부장검사를 이렇게 긴급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부장검사 높지 않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는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럼요. 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12일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영지청 소속의 부장검사 한 사람을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고양지청이에요? 예. 실제로는 좀 특정이 되겠죠. 익명으로는 했지만. 네. 그래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히 수순으로 검토 중이고요. 제가 한 10분 안에 이름을 알아봐야겠는데.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자 신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장검사 신원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피해자 신분을 고려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출범을 했지만 예. 실제로 검찰 내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범죄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혀왔고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은 수사하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조사해 대검찰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성과가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찍혔었는데요. 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오늘 선고? 오후 2시 10분입니다. 예.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16년 11월입니다. 시간 잘 갔는데요. 예. 15개월 말입니다. 15개월이요. 예.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이 되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입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2시 10분에 하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하고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 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강용호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죄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무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해서 징역 25년을 구형했고요. 예.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요.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있는데요. 안종범 수첩하고 부정한 청탁 등의 인정 여부인데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검찰 MB 다스 추가 비자금 확보했다. 이게 계속 얘기만 솔솔솔솔 나왔는데요. 네. 이 추가 비자금 확보되게 되면 자 지금까지 나온 비자금은요. 2017년 네. 12월 21일 전, 즉 네. 형법 개정 이전에 네. 나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짜리였죠. 예. 근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비자금이 찾아졌다? 이것은 그러면 공소시효가 15년.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했던 것도 연관선상에 같은 수법으로 계속됐기 때문에 있다면 포괄일죄. 포괄일죄. 같이 공소시효 15년. 우와 대박. 올림픽은 있어도 검찰은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성화는 꺼져도 검찰은 달린다.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성화 꺼지잖아요. 네네네네. 25일 날 꺼지니까. 예. 검찰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효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공소시효가 시효를 극복했다. 그렇죠. 그만큼 이 공소시효가 자신들한테도 부담이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문찬석 그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네. 참여연대에서 고발할 때 네. 돈을 회사에다 반납한 게 2008년 3월이므로 네. 공소시효 지났다 그럴 때 문찬석 검사가 차장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들만의 생각이다.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다고요? 공소시효를 극복했다. 공소시효를 극복했다. 예. 소환은 꺼져도 검찰은 달린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말씀드린 대로 다스 쪽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했다. 예. 120억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왔네요. 한국 GM 군산 공장 오늘 5월 폐쇄 결정했다. 허허. 군산이 들썩들썩 하겠는데요. 예. 2,000명 구조 조정. 야,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요. 지방 분권이 좀 제대로 돼갖고 경제들을 좀 살려야 될 텐데. 자, 근데 우리 지금 방송 일부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한 분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지금 문자가 왔네요. 문자는 안 왔고요. 제 느낌으로. 정청래 의원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예. 네. 얼마 전에 통화도 했는데요. 목소리는 밝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명자님 시사 무식하다고 남편한테 무시당했는데 정치쇼 듣고 아는 척 잘하고 있어요. 몰라도 무시하면 안 되죠. 모르는 분들을 다정다감하게 함께 시사의 세계로 끌어내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정치쇼. 누구의? 정봉주. 예. 봉도사는 3월 2일로 공소시효 만료. 3월 5일서부터는 정봉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등군사법원 폐지, 영장제도 없앤다라는 국방고발 소식입니다. 오호. 이게 무슨 의미죠? 군대 간 사람들, 군대 간 자녀를 둔 사람들한테 뭔가 좀 획기적인 소식 같은데요. 일단 관심사부터 전해드리면요. 예.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제출했고요. 그 중에 보면은 고등군사법원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그 법원장이나 그 군 지휘관들이 재판에 개입돼 왔거든요. 예. 그래서 군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사법권이 행사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좌배석 우배석은 법률 상식을 갖고 있는 군 법무관들. 예. 인데 가운데 있는 재판장은 전혀 군 법을 모르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앉아갖고 예. 막 깎아주고. 예. 그래 왔어요. 그래서 1심에서 한 5년 받은 게 2심 갖고 막 다 깎아고 풀어주고. 예. 그러니까 군 폭행이 없어지질 않고. 그렇죠. 보다 엄정하고 보다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 예, 이걸 평생 주장했던 최강 변호사에게 박수를. 그렇죠. 예. 정학 변호사에게 이게 박수입니다. 예. 군에 있는 이러면은 예. 군내 폭행이 없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폭행해도 1심에서 형 높게 받아도 2심에서 다 깎이니까. 실제로도 많이 묻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군 폭행 사건이 커지면 예. 지휘관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휘관을 보조한다는 명분 아래. 그렇죠. 아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도 폐지되는데요. 예. 영장 청구를 지금까지 승인해 왔던 거예요. 말하자면 검찰의 힘이 영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많은데 군 지휘관들한테 이런 막강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그 군 사법 체계 개편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하던 게 맞습니다. 인재 개편이 되는 예. 거예요. 자,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하소소소소. 미국도 잠정적으로는 같이 하겠다. 여기서 잠정적으로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고 참가하겠다는 뜻을 더 강조한 말로 읽히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쌩 깠대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예. 좀 샤이한 성격인가요? 그것보다는 지나치게 뭐랄까요? 고든 성격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외골수라고 해야 하나요? 덕후. 샤이한 성격이면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외교적인 격식은 갖추죠.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했던 뭐 지각이라든가 아니면 개회식 석상에서 보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 측을 외면한 거라든지. 그렇죠. 결례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례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결례를 했을까요? 보여지기는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그다음엔 펜스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예, 상징적인 인물이 갈 수도 있고 예, 실질적으로 펜스가 갈 수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 갈 수도 유엔 있고. 사무 지금 예견하신 거죠? 그럼요. 셋 예. 중에 하나가 갑니다. 그게 9월 10월 사이에. 그 11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 6개월 뒤에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큰 역사적 사건이 또 6월 초에 일어나죠. 그건 여기서 그건 얘기하면, 제가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 작가를 노려보는 거 봐요. PD도 노려보고. 예. 떼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4월입니다. 최대한 압박 예. 그리고 관여라는 대북 정책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압박만 있었어요. Maximum pressure and 예, pressure. engagement. 예. She's from New York. 쉬? 후? 예. 최민희 의원. 최민희 예. 의원 오셨나요? 예. 네. 개념적으로만 보면 동시적인 압박과 관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서야 관여라는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iplomatic engagement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예. 일단 북미 간 조건 없는 탐색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탐색적인 대화가 이런 말이 처음 나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하. 그런데 당시 백악관에서 이 개인 국무장관의- 의견이다. 그렇죠. 개인 의견이다. 그럼 뭐라고 한번 또 디스했죠. 예. 근데 실제로 국무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서는 개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거든. 특히 그럼요. 예, 언론에다는. 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전략적 양수겸장을 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서로 잘 모르고 서로 디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짜고 친 거죠. 짜고 친 거죠. 예. 틸러슨 애송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애송이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틸러슨을 탁 밟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틸러슨이 뭐라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내가 틸러슨보다 머리가 좋다. 네. 하하. 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주 회동에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창 이후에 남과 북의 대화를 지지할 뜻도 밝혔는데요.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예.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의 기사를 통해서 공개를 됐는데요. 그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 2호기에서 펜스 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실질적인 대화를 했고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 이선 대화와 교류를 뜻하는데요.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한국이 관여하고 한국이 접촉하고요. 그다음이 미국도 잠정적으로 그 이후 곧바로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건데요.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하세요. 일단 순서를 한국을 먼저 정했고요. 그다음에 미뤄지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Just showing. 그 부통령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층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보수층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가 필요했겠다. 그리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나 이 북미 관계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다. 예.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는 거죠.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네. 8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8월이라고 지금 예견하셨나요? 예, 8월 15일쯤 있을 것 같고요. 8월 15일이요. 늦어도. 늦어도. 그 그럼 이전에 6월이나 8월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6월 예. 15일이나 8월 15일. 예. 그리고 10월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를 제외한 2인자가 2인자. 북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방카나 이방카 아니면- 갈 수도 있고요. 예.